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105만 주에 대한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05만 주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양봉이 6개 떴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구간에 있는 매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매물 소화 과정. 여기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평단별로 어떻게 정리하면서 물량을 다 먹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적산병만 해도 폭등의 신호인데 양봉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자, 주포가 바보가 아닌 이상 1월 8일, 그죠? 그리고 1월 9일, 그리고 1월 11일, 1월 12일, 그죠? 1월 10일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날 보호예수 물량 105만 주가 나오는 거 아시죠, 다들? 그죠? 105만 주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먹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1월 12일에 나오는 이 105만 주에 대한 물량이 과연 누구의 물량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의무 보유 확약이기 때문에 청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어떻게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걸 거란 말이에요. 분명 여기서 105만 주가 모두 한 증권사 그리고 한 사모펀드가 아닌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져서 보호 의무 확약이 걸려 있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뭉치질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단이 6,000원이에요. 6,000원이고 6,000원이다. 그리고 친구 A부터 뭐 A, B, C, D, E, F, G, G까지 그죠? 평단이 6,000원이에요. 우리가 합쳐서 의무보유 확약 105만 주를 걸었습니다. 105만 주 걸었어요. 105만 주 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종목에 돈을 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가를 올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105만 주와 이 6,000원에 들고 있는 이 한 달짜 1개월짜리 의무 보호 확약 물량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세력일 수도 있겠다. 어떤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와 그리고 6,000원짜리 의무 보유 확약건 1개월짜리 물량들 105만 주가 같은 애들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105만 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5만 원이잖아요. 그럼 500억어치란 말이에요. 그죠? 이 500억어치의 물량을 받아주면서까지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린다? 라는 거 굉장히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끌어올린 애들이랑 그죠? 끌어올린 주체랑 여기 105만 주 나오는 물량 애들이랑 같은 애들이라고 하면은 의무 보유 확약한 애들이 그러면은 이해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말이 되겠구나. 고가권에서 주가를 깨서 뻥튀기 시켜가지고 어떻게 쭉쭉쭉 뻥튀기 시켜서 개미들 붙여서 한 번에 설거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구간까지 개인들의 본전을 다 준 이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줬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105만 주가 1월 10일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제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들 의무 보호 확약 물량 105만 주에 대한 물량이 한 집단의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지금 공모했던 기간 투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의무 보유 확약 1개월을 걸어놓은 주식이 그죠? 105만 주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A부터 뭐 Z까지의 기관들이 있을 거다. 투자 조합이나 사모펀드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의무 보유 확약 걸어놓은 이런 애들이 다 한통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 왜냐면은 너무 여기 있는 물량은 너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양봉으로.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5분봉에 제가 색깔별로 좀 표시해놨잖아요. 자 이게 노란 색깔을 생각해보세요. 색깔을 뭐라고 하냐면 색깔을 평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평단. 색깔을 평단. 그러면은 이 노란색부터 13,00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그리고 19,000원, 5만원 이렇게 평단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평단을 어떻게 물량을 다 먹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 구간의 평단 먹어주고 초록색 먹어주고 하늘색 먹어주고 파란색 먹어주고 보라색 먹어주고 갈색 먹어주고 그냥 검정색에 있는 물량까지 전부 다 먹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고. 물량을 다 받고 가는데. 그럼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뉴스 그죠? 뉴스가 이미 내부적으로 무언가 개발이 완료됐거나 어떠한 특정한 기업과 어떻게
MOU나 협력을 맺는 그러한 뉴스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왜? 얘네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울트라 커패시터잖아요. UC, 울트라 커패시터. 근데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게 리튬 울트라 커패시터.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울트라 커패시터의 장점이 뭐예요? 배터리 충전이 빠르다. 충방전이 빠르고 수명이 오래가고 그 다음에 극한의 온도에서 마이너스 40도에 마이너스 40도에서 영상 70도일 텐데 정확히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요런 부분에서 극한의 온도에서 사용 가능하고 단점이 하나잖아요. 부피 그죠?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장점은 뭐예요? 밀도가 촘촘하기 때문에 부피는 좀 작을 수 있으나 충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짧고 그리고 온도에 제한적이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가 빨리 산다. 이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결합하면 어떻게? 리튬 울트라 커패시터가 탄생하는 거다. 그만큼 제일 이거를 사용했을 때 좋은 애들이 누구다? 테슬라다. 테슬라가 지금 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의 로봇이나 스페이스 X나 전기차나 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배터리. 근데 이게 UC 배터리로 만들어서 개발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제일 좀 뭐라 그럴까? 테슬라가 제일 관심을 보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큰 빅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소통방 보시면은 자, 이렇게 주주 소통방 만들었고요. 자,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투자자를 만든다. 확실한 타점, 기업 분석, 목표가 설정. 자, 이 멘트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멘트이기 때문에 다 이런 멘트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주 소통방에서도 다른 투자자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단 기본부터 잘하자라고 좀 만든 문구니까 자, 올바른 생각이 뭡니까? 무조건 주식이 올라간다.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해하고 기업이 얼마나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올바른 생각, 지금의 주가 고평가된 부분 맞다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근데 하지만 에코프로나 이 포스코 그룹을 봤을 때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저평가였지만 지금은 고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을 보았을 때 지금의 LS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봤을 때는 왜? 얘네들 똑같아요. 포스코랑 에코프로처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 전기차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사업이 진심이기 때문에 자, 여기 충전소까지 하고 배터리까지 하고 2차 전지 배터리선 어떻게 전선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원큐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얘네 LS 머티리얼즈가 우리가 사실 내연기관 차는 이 엔진 부품 같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된단 말이야. 자동차 회사로서. 근데 LS 머티리얼즈를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쪽만 완벽하게 잡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일 이런 애플카나 그죠? 애플카나 아니면 테슬라와 협력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소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공부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LS라고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LS 남겨서 답장 못 받으신 분들은 소통도 한번 보내봐 주시기 바래요. 같이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가치를 좀 생각해 봤을 때 확실한 타점 제가 말씀드린 37,000원 부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기업 분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그 리튬 울트라 커패시터 그리고 목표가 설정 자, 제가 지금 이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서 타점과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업 분석 보면은 최근에 이 하이엠케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2차전지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죠. 자, 유형자산 양도 결정을 보시면은 이쪽에 양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하이엠케이고요. 자, 알미늄 제조업체. 근데 이걸 나중에 또 이제 읽어보면은 양도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2차 전지 배터리 시스템 사업 개시로 인한 기계장치 일체 양도했고 하이엠케이가 LS 머티리얼즈의 자회사라고 확실하게 공시가 떴죠.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상 뭡니까?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상 하이엠케이가 종속회사라는 거고 자, 거래 상대만 LS 머티리얼즈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 350억 규모의
기계장치를 인수했고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사업 개시로 인한 관련 기계장치를 일체 양수했다라고 좀 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2차 전지 사업으로에 대한 진심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직 계열화로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처럼 이 LS 그룹 어떻게 될 수 있다? 2차 전지 사업에 인한 밸류로 작년에 2023년도에 에코프로 그룹처럼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기업 분석은 일단 이 정도로 봐드리고요. 자, 그리고 확실한 타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우상향합니다. 그죠? 자, 100부터 1000까지 우상향해요. 근데 이게 일자로 하나요? 아니에요. 이 위아래로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굴곡이 5만원대부터 34,000원대까지 위아래로 어떻게? 위로는 40%, 밑으로는 30%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신감 있게 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1000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500주는 그대로 들고 갑니다. 500주 들고 가고 여기서 500주 그죠? 고점 부분에 500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고점 찍는 부분에서 500주만 매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500주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차트상 지지저항 부분만 잘 알고 가면 된다. 선생님 근데 이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5만원 부분의 신고가 영역이었어요. 신고가 영역인데 불구하고 왜 저항이라고 하셨죠? 제가 뭐라 그랬죠? 5만원 구간 라운드 피겨 부분에서 저항이 있지 않지만 저항으로 받을 수 있다. 왜? 호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바뀌는 심리적인 부분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37,000원 구간, 지지선 구간 왜 말씀드렸죠? 자, 음봉의 시작점, 그죠? 저항인 점에서 돌파했을 때 어떻게 지지로 바뀌는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일봉상 보더라도 이런 음봉의 시작점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이러한 지지와 저항선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어떻게 1차적인 매도 타점과 2차적인 추가 매수 타점이 잡힌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500주를 가져가고 고점에서 500주, 저점에서 500주 매수하는 이 매도 매수에 조금 파동을 이겨보자 우리가 먹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5만원에 대한 저항 부분 라운드 피겨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죠. 자, 소통방 보시면은 5만원 라운드 피겨 보이시죠? 5만원 라운드 피겨 심리적인 저항선 부분에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부분 37,000원 부분 이 양봉의 중심선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려서 타점 말씀드렸습니다. 2분의 1은 어떻게 매도하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2분의 1 매수하는 이러한 매도 매수 전략으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걷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타점 100% 어떻게 맞추겠냐는 말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항선 이런 5만원 라운드 피겨 부분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타점 잡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매수 타점 어떻게 잡았어요? 양봉의 중심선과 음봉의 시가 부분은 지지 구간에 잡힌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들이 맞는데 그죠? 이러한 기초를 잘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를 잘해야지 심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트가 딱 떴을 때 매도 매수 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차트 공부하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소통방 010-9201-6329 이쪽으로 소통방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매수 타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수 타점 보여드리고 있어요. 매수 타점 보여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양봉의 중심선 LS 머티리얼즈 그죠? 중심감 매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매수 타점도 소통방에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010-9201-6329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업 분석 끝냈고요. 근데 확실한 타점 분석 끝냈습니다. 저희 목표가 설정만 남았는데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LS 머티리얼즈 지금 구간의 목표가 얼마인지 절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에코프로랑 LS 머티리얼 비교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에코프로랑 LS 머티리얼즈랑 뭘 엮냐?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LS 그룹 자체가 원래 이 LG에서 분사돼 나오면서 이 전력 인프라 쪽으로 굉장히 뼈대가 굵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에서 아마 13위 안쪽으로 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꽤 높은
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에코프로에 비빌만한 그런 회사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코프로랑 비교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에코프로는 똑같이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변동성에서 에코프로 관련돼서 이 에코프로 들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구간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이 7만원 부분에서 15만원 부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이 구간에서 과연 어디서 팔았겠습니까? 이 주가 160만원까지 갔잖아요. 자, 100만원에 많이들 파셨을 것 같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적정한 기업의 가치를 몰랐고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타점과 매도 타점, 정확한 매수 타점, 눌림 타점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거의 30만원 정도 가면은 와, 2배나 올라갔네. 오케이, 내가 오래 버틴 보람이 있구나. 2배 매도. 난 못 팔아. 난 40원 가야 돼. 40에 매도. 대부분 50 밑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160만원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만 하더라도요, 이러한 부분들의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21선이 21선. 급등주는 21선 타고 간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66만원 선 깨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들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차트 분석만 했었어도. 그러면 적어도 10만원 사가지고 66만원까지는 차트 분석만 하더라도 들고 갈 수 있던 부분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트도 못 봐가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를,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100만원을 만약에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30만원 구간 그리고 40만원 구간에서 물량을 털렸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물량을 안 털렸다라는 겁니다. 왜? 목표가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목표가 100만원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80만원 내지 또는 90만원의 물량을 처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목표가 설정 어떻게 소통방에서 잡아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투자자를 만든다. 이러한 기업 분석과 확실한 타점 그리고 목표가 설정까지 완벽하게 좀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자,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간단하게 LS 또는 소통이라고 LS 또는 소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LS 또는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 주주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언제? 일요일도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